함수의 성질이 뭐냐라는 얘기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질, 그게 그대로 지수함수의 성질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즉 무슨 말이냐면 fx 곱하기 fy 값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무슨 얘기니? 지금 fx가 a의 x의 제곱이니까 이 빨간색 얘가 의미하는 건 a의 x의 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이 되어지는데, 요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가 된다는 걸? ax 플러스 y제곱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fx 플러스 y다 라는 거하고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어떤 함수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봐.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아 선생님 fx는 지수함수네요 라고 이렇게 역으로 얘를 알려주면 얘를 떠올릴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느낌으로 받으시면 좋겠죠. 되겠니? 무슨 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알려주면 아 얘가 지수함수를 의미하는구나. 얘를 알려주면 아 얘가 지수함수를 의미하는구나. 얘를 알려주면 얘가 지수함수를 의미하는구나. 얘를 알려주면 지수함수를 의미하는구나. 얘를 알려주면 지수함수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되어지는데, 요 6번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잘 봐라. 6번에 대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6번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 6번에 대한 얘기는 내가 자 아래로 볼록이 되어져 있는 지수함수를 하나 그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a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요만큼이 뭐가 되냐면 fa가 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요만큼을 내가 자 아이고 자, 잘 봐.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b를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자. 쭉 내려와서 얘가 b가 되어지겠죠. b. 그럼 얘가 쭉 올라가서 요만큼의 값이 fb 값이 되어질 겁니다. 되겠니? 그러면 fa 값과 fb 값의 한 가운데는 요 정도 되어지겠습니까? 요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자 a와 fb의 한 가운데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되겠죠. 그 다음에 a와 b의 한 가운데는 요 정도 되어집니까? 이렇게. 그래서 얘가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저거에 의해서 얻어지는 y값 여기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자 2분의 a 플러스 b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f2분의 a 플러스 b, a와 b의 가운데 있는 것의 함수값보다 fa와 fb의 중점이 더 높이 있다면, 즉 2분의 fa 플러스 fb보다 f2분의 a 플러스 b 이게 더 높이 있다면 그거는 보통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을, 아래로 볼록인 곡선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게 이 지수함수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요 관계성이 성립하는 이러한 형태는 다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 있으면 배우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수함수는 봐봐.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로 이렇게 지나가지만 로그 함수는 y는 x대칭이 돼야 되니까 로그 함수는 이렇게 갑니다. 로그 함수는. 그러니까 지수함수는 지금 이 형태처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지지만 로그 함수를 그리게 되면 로그 함수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관계성이 이렇게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가 이러한 관계성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니네가 머릿속에다가 저거를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함수, 즉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특징이다. 뭐가 더 크다? y값의 중점이 x값의 중점의 y값보다는 더 크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를 뭐 외울 수 있으면 외워 놓으시면 좋은데, 그게 만약 안 되시면 그래프를 그려서 저 형태를 자꾸 확인을 하시면 되고, 확인을 했었을 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지수함수냐 로그 함수냐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냐 위로 볼록하냐를 말하고 싶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이 지수함수의 성질은 전부 다 지수라는 거에서 앞단원에서 배워갖고 온 성질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느낌을 갖는 게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보통 우리가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갖게 되어지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A와 B의 한 가운데 있는 점에서의 Y값보다
자, A 값의 Y 값, B 값의 Y 값에 뭐가 중점이 더 높이 있는 경우 그때가 바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자, 눈에 좀 익혀놔라. 눈에 좀 익혀놔. 자, 이게 쓰임새가 꼭 이 단원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자, 2분의 FA 플러스 FB가 더 크고요. 다음에 위로 볼록일 때는 F 2분의 A 플러스 B가 더 크다 라는 이러한 느낌으로 얘기를 좀 해놓으시면 됐습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자, 나중에 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개념 익힘 1번을 보면 지수함수의 성질에 대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애워서 푼다기보다는 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P 플러스 Q라는 것은 여기다가 P 플러스 Q를 집어넣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AP 곱하기 AQ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AP는 뭐가 되겠니? FP가 되어지겠죠. AQ는 FQ가 되어지겠죠. 아, 그러니까 너는 맞았다. 이렇게 애운다기보다는 지수에다가 놓고 저 성질이 그대로 정리가 되니 안 되니 라는 걸 물어보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다음 니은번은 X값이 커지면 Y값이 커지냐고 물어봤으니까 증가함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럼 이 순간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 A라는 값은 두 가지를 갖죠.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 그래프가 그려지는 건 맞지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감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저 함수가 사실은 증가와 감소는 A값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A값이 아직 뭔지 모르니까 이걸 증가라고 결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디귿번은 지금 이 상태를 대우명제로 돌려보시면 자, 이게 앞으로 오셔야 되겠죠. 부정돼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자, 무슨 말? 1대1 함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가 되어지겠고 지수함수는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1대1 함수죠. 선생님 1대1 함수가 뭔가요? 자, 내가 지수함수를 그려놨을 때 1대1 함수는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딱 갖는 게 1대1 함수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의 어느 부분에다가 수평선을 긋든 간에 그 수평선과의 교점이 모두 한 개씩밖에 안 나오니까 자, 쟤는 1대1 함수가 되어지겠다. 그래서 니네는 요 표현 자체가 대우명제로 뒤집었을 때 이 표현법이 되어지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표현 자체는 1대1 함수냐라고 묻는 표현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돼.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니은번의 증가함수 표현법, 디귿번의 1대1 함수의 표현법 아시겠지?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똑같은 문제 또 나갑니다. 자, FEP가 FP의 전체 제곱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FEP라는 것은 말 그대로 A의 EP 제곱을 의미하는 거고 A의 EP 제곱은 A의 P의 전체 제곱이 되어지겠죠. 근데 A의 P 제곱이 FP가 되어지니까 FP의 전체 제곱이다. 오, 그래, 맞았다. 이런 지수의 성질을 쫓아가시라고. 자, 니은번이죠.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감소함수죠. 그러면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해야 되니까 틀렸죠. 얘는 증가함수의 표현법이지 않습니까? 다음, 지수함수는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거보다 자, 얘가 더 크다. 그래, 너 맞았다. 이런 느낌으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되려면 앞에가 정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 자, 방금 전에 이제 이 문제의 답이 자, 왜 5번이 아니었냐? 라는 얘기가 자, y는 x가 아니고 y축 대칭이었다. 이런 것처럼 자, 이 발전 문제 보라고. 자, 봐라. 1이 아닌 양수 A, B에 대해서 일단 A가 B보다 크답니다. 그러니까 니네 속으면 안 돼. 무슨 뭘 속으면 안 되냐면 지금 우리가 지수함수를 만들어 놨었을 때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 요것이 과연 몇 가지의 케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케이스가 잘 봐라. 자, 얘들이 양수니까 자, A가 B보다 크답니다. B가 여기 있고 A가 더 크고 얘가 1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일단 0보다 크겠죠?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보다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이렇게 되어지는 케이스가 있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는요. 자, A가 0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고요. A가 있는 이러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니네가 앞으로 지수에 대한 밑에 대한 크기가 단순히 A가 B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지 않니? 그럼 이거는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세분화를 하시면 이제 생각을 해보라고. 자, 이 봐요. 여기는 B 값 자체가 3분의 1,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풀어 이제 0, 3분의 1, 2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라고. 얘가 B고 얘가 A야. 그럼 쌤이 그래프를 한번 이 1번에 맞춰서 그려볼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일단은 둘 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 이러한 형태의 하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되겠니? 됐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가 3분의 1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bx의 제곱이 되고 얘가 ax의 제곱이 되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가 1번 케이스의 그래프야. 요거 이해하겠어? 이해되죠? 그 다음 2번 케이스의 그래프는 뭐냐면 2번 케이스의 그래프는 잘 봐라. 2번 케이스의 그래프는 지금 0이 있고 자 B값이 있고 1값이 있고 A값이 있지 않니? 자 B값 자체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했을 때 1값이 있고 자 A값은 2 정도 되어지는 요런 느낌이야.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리시자니? 그럼 요 그래프는 자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가는 그래프에서 잘 봐. 3분의 1x의 제곱의 그래프는 자 밑으로 내려가는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y는 bx의 제곱의 그래프인데 이때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두 번째 케이스의 그래프야. 세 번째의 그래프는 말 그대로 둘 다 1보다 크지 않니? 그러니까 1보다 2가 있고 3이 있는 요런 케이스야. 요런 케이스. 그러니까 세 번째 그래프의 케이스를 그리면 자 이런 느낌. 둘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고 얘가 AX의 제곱이고 얘가 BX의 제곱인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이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봐라. AX가 FX죠.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냐면 요 밑에 있는 얘 같은 경우 얘가 fx야. 얘가 fx고 얘가 gx가 되어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가 fx고 얘가 gx가 되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fx고 얘가 gx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억본에 보면 양수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보시면 양수 n값을 딱 여기다 n값을 딱 집어넣으면 당연히 여기가 gn값 여기가 fn값 마찬가지 이렇게 n을 집어넣으면 gn값 fn값. 자 근데 요 부분 찾아볼래? 여기다 n값을 집어넣게 되면 저 이렇게 쭉 가는 게 fn값 gn값. 그러니까 fn이 gn보다 세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다 높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기억은 맞은 겁니다. 되나? 자 니은번 이 케이스일 때 자 요 케이스가 몇 번 케이스야? 1번 케이스죠. 1번 케이스에서 마이너스 값을 집어넣으면 자 마이너스 n 값을 집어넣어봐. 그러면 f-n보다 g-n이 위에 있다. 맞았죠? 다음 fn과 g-n 값이 같은 값이 나오면 자 fn과 g-n 값이 같은 값이 나오려면 자 fn과 g-n 값이 같은 값이 나오려면 어떤 느낌이야? 3분의 1 x의 제곱 3x의 제곱의 그래프가 되어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되려면 자 보시면 요런 상태에서요. 요런 상태에서 f-n 값은 여기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g-n 값은 얘가 있으니까 자 밑에 거요 밑에 거. 자 fn분의 1. 자 요 그래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fn분의 1과 g-n분의 1 값은 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 자 요 그래프는 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3번 그래프 한 번 더 그려드리면 요 조건을 만족하시려면 자 이렇게 y는 얘가 2x의 제곱이 되어졌을 때 저게 정확하게 y축 대칭이 되어가지고 넘어오시면서 y는 2분의 1 x의 제곱이 되어진 요 상태. 지금 요 상태가 얘가 gx의 그래프고 fx의 그래프고 그러면 fn 값 자 n을 집어넣었을 때 fn 값을 집어넣었을 때 하고 자 요렇게 g-n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같은 높이가 나오지는 상황이 되겠죠. 이때 fn분의 1 값이라고 했으니까
저걸 n분의 1 값까지 이렇게 쪼개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면 얘가 n분의 1 값이고 자 마이너스 g n분의 1 값은 여기가 되어지겠죠. 자 그래서 그때의 높이 값은 같은 값이 나오냐? 그래 같은 값이 나왔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겠니?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수함수 두 개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a가 b보다 크다라는 문장만 나왔을 때 자 그때는 당연히 a 값과 b 값의 범위를 저런 느낌으로 나누셔야 된다고. 알겠니? 자 이거 다시 전부 다 다시 지금 보니까 지금 아주 그냥 흐름을 자 끊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싫어서 아주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듣습니다. 자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자 평행과 대칭 이동인데 자 물어볼게. 자 봐라.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해서 겹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다. 이해하겠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봐봐. 자 봐라. 만약에 선생님이 y는 2x-3 플러스 2를 만들었다면 요 그래프는 이거는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 이거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뭐 시켜서 얻어진 거야?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진 거라고. 맞아 안 맞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야 다음 중에 요것을 평행 또는 대칭 이동시켜서 겹쳐지게 만들 수 있는 거 다 찾아봐 라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기억번이 뭐냐면 기억번은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봐봐.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어지니까 얘는 당연히 2의 x의 제곱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얻어지는 거 맞죠? 이해되니? 자 다시 한번 자 기억번부터 기억번은 저걸 전개를 하면 y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이거는요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이것을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진 놈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죠. 그런데 자 니네 니은번 한번 봐볼래? 니은번 봐봐. 니은번은 지금 요건데 자 요거는 y는 2x의 제곱을 평행 이동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자 요 느낌 요거는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해서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저게 지금 없다고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이야 지금이.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2 그 다음에 로그 2의 3이다 라고 쓰시게 되고 2의 x의 제곱이라고 쓰시게 되면 앞에 나와 있는 2 로그 2의 3이 얼마야? 3. 이게 3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얘하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3이 되어집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결국 이 2번 요 그래프는 이거는 잘 봐. 이거는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 이거를 자 일단은 x축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킨 후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마이너스 로그 2의 3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맞았죠.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니네 지금 아직도 지수 문제에서 자 a 로그 a의 b다. 이게 얼마야? b다라는 거를 눈으로만 알고 있으면서 써먹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a 로그 a의 b제곱은 b는 b다.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 디귿번은 y는 2x의 제곱을 평행 이동시켜서 겹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요건 무조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요 느낌은 아주 쉬워. y는 얘가 2x마 1제곱이니까 얘는 4의 x마 1제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밑이 2인 놈을 움직일 건데 요는 밑이 4가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가 없다. 밑이 다르면 절대 겹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마지막 자 리을번입니다. 마지막 리을번. 요 느낌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무조건 된다라는 걸 이제 된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왜 되냐? 자 왜 되는지 봅시다. 잘 봐라. 자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한번 해봐. 니네 y는 2의 x의 제곱을 처음에 두고 요걸 갖다가 자 이걸 갖다가 처음에 y축 대칭 시켜봐. y축 대칭. 자 이걸 y축 대칭 시키면 누구한테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x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맞아?
그럼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은 다르게 쓰면 이건 다르게 쓰면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 x의 제곱이다.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거를 갖다가 다시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켜봐. 그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뭐로 쓰면 돼 이제? y는 2분의 1 x의 제곱 플러스 뭐가 되니? 3이 돼서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도 평행 또는 대칭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번, 니은번, 리을번입니다.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런데 니네 요 니은번 좀 잘 봐놓으시라고. 니은번 잘 봐놓으시라고. 이거 평행 또는 대칭 이동, 특히 대칭 이동에 이제 평행 이동 값이 얼마다라는 거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와. 분명히 쌤이 말씀드렸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깜빡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잘 봐놓습니다. 자, 잘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 자, 이 문제 답 한번 써봅니다. 자, 봐봐. 요 문제 답 한번 써봐. 자, 요 문제 답을 한번 써봐. AX의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 또는 대칭 이동시켜서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모두 고르세요. 라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자, 되겠니? 그래서 몇 번이야? 3번. 자, 그래서 3번이 답이죠. 그래서 기역번과 디귿번이고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왜 안 되냐? y는 a의 제곱의 x 플러스 2가 되어지니까 얘는 a의 제곱의 x 플러스 2가 되어져서 자, 밑의 크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밑의 크기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가 되어지겠고요. 디귿번이죠. 디귿번의 평행 이동값 얼마입니까? 이거 x축으로 이거 변형시키면 뭐가 돼? 앞에 루트 3이 뭘로 바뀌니? 앞에 루트 3이 뭘로 바뀌어? a 로그 a의 루트 3 곱하기 a의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 크게 쓰고 x 플러스 로그 a의 루트 3 플러스 1이다. 됐니? 그러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이야? 얘는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로그 a 루트 3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죠. 되겠어? 자, 잘 봐놓으시고 변형 문제 하나 더 가보자. 자, 봐라. 자, 요거다. 자, y축에 대칭 이동한 다음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y축으로 3n만큼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어졌을 때 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입니다. 뭐 아주 전형적인 평행 대칭에 관한 문제인데 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자, 처음에 뭐 하시냐고 돼 있냐면 자, y축 대칭이죠. 이렇게 y축 대칭. 자, 그러니까 저거를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이거 y축 대칭이죠. 그럼 이제 y는 2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되겠죠. 그리고 나서 x축으로는 얼만큼 보낼 거냐면 n만큼 보낼 거고요. y축으로는 n만큼 평행 이동할 겁니다. 잘 봐라. 그럼 y는 잘 봐 이거 잘 봐. x축으로 n만큼이죠.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예쁘게 쓰면 뭐가 되냐? y는 잘 봐라. 2분의 1의 x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n이 되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부분을 다시 옆에다 당겨 쓰게 되면 자, y는 이 8이라는 숫자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니?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얘가 2분의 1의 x마 3제곱 플러스 4가 되어지니까 얘하고 얘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m값은 3이고 n값은 4가 되어가지고 두 개를 더하니까 답은 뭐가 되겠다? 7이다. 자,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 문제가 끝납니다. 자,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려운 건 없죠. 굉장히 쉽게 우리가 깔끔하게 답을 내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받아 놓으시고 자, 다음 자, 요 문제입니다. E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시키면 함수 GX의 그래프가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서부터 차분하게 보시면 원래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있었답니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x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n만큼 평행 이동시킨답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되겠니? y는 2 x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어지는데 요걸 뭐라고 부른답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 gx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gx는 얘가 gx입니다. 자,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래프가 되고 이 평행이동에 의하여 A점이 이것으로 이동된다. 자, 봐봐. A점이 하나 있었답니다. 자, A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1, F1. 자, F1 값이니까 2가 되겠죠. 1,2가 이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X축으로 n만큼 보내고 Y축으로 n만큼 보냈더니 소위 말해서 1 플러스 m, 2 플러스 n이 되어져 있었겠죠. 근데 그 점이 3, G3 들어가게 되면 2에 3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 되어져 있겠죠. 자, 따라서 1 플러스 m 값은 3이 돼야 되니까 m 값은 얼마가 되니? 2가 되어지겠고요. 다음 2 플러스 n 값은 자 2에 3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가 되어지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게 보일 겁니다. 됐죠? m 값은 2라는 것까지 나왔어. 자, 함수 y는 gx의 그래프가 0,1을 지날 때 자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제 0,1을 지난답니다. 그럼 여기다 0,1을 대입하게 되면 0 집어넣으니까 2에 0 마이너스 m 플러스 n 값은 0,1을 지난다. 근데 m 값이 2였죠.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n 값은 1이다. 따라서 여기는 4분의 1 플러스 n 값은 1이다. 따라서 n 값은 4분의 3이 되어지겠다. 구하라는 게 n 플러스 4의 n이니까 2 플러스 4 곱하기 4분의 3 해서 답은 5가 되어지겠다. 자, 이렇게 오시면 이 문제가 끝나지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문제가 어려운 건 전혀 없어. 맞아 안 맞아? 그죠? 자, 굉장히 수월하게 우리가 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쌤이